제가 1강 처음에 했던 게 그냥 혈관 쪽에서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세포들이 태어나서 그게 재생 주기가 있고 재생 주기가 얘네가 다시 영양 공급을 받고 다시 성장했다 분열하고 증식하는 그런 시기들이 쭉 있으면서 재생 주기를 거쳐서 가는데 우리 몸에 있는 장부 조직 중에서는 25세까지만 분열하고 분열 증식하고 그 이후에는 노화 퇴화되는 퇴화되면서 질병으로 가게 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뇌고, 뇌세포, 안구세포, 그리고 심장 근육세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봤을 때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그 나이 연수에 대비 잘 관리하고 예방이 필요한 그런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혈관, 특히나 이게 다 혈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뇌, 안구, 심장 근육세포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질병 사망 순위가 1위가 암이고 2, 3위가 혈관 쪽. 그래서 심근경색과 뇌경색, 혈관 질환의 관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에서 가장 양자측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혈관 쪽인데 그 혈관에 대한 예방 제품이 오메가3랑 콜라겐 코큐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아직 이제 다 연결해 있는데 2강에서는 생활 습관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그거를 양자 분석하는 거랑 연결해서 보는 부분들을 조금 익숙하게 보다 보면 이분의 건강 루틴을 좀 알아볼 수도 있고 그분의 건강 루틴을 잡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좀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PPT를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이실 것 같아서 그냥 짚어드리면 우리가 물 먹는 습관 사실 너무 더워지니까 물 먹는 것들이 요즘 또 음료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이스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 먹는 습관을 봤을 때 우리가 혈액 점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카페인 음료라던가 녹차나 인스턴트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이나 녹차, 그러니까 카페인이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는 인위 함유가 높다 보니까 칼슘 배출이 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칼슘 유실량의 분석을 일단 이제 체크를 하고 일단 연결해서 좀 같이 연결해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칼슘 유실량이 많아지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혈액이 산성화된다는 건 우리가 혈액이 끈적거릴 수 있고 끈적이다 보면 탁도가 혈액이 끈적거리면서 점도가 높아지고 그런 혈관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아까 녹차 같은 거 이제 차 문화들 그래서 이뇨작용을 하는 걸 먹다 보면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혈액 점도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 9, 12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쪽에서 봐야 되는데 비타민 쪽이랑 코큐텐 쪽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성분, 그걸 찾아보시는 건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필수 아미노산, 특히 단백질 섭취할 때 먹을 때, 메티온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이 우리가 음식으로 단백질을 먹을 때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서 이제 분해돼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분해될 때 나오는 물질이 뭐냐면 호모시스테인 물질이거든요. 호모시스테인 물질이 걔를 환원시켜서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을 경화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을 두껍게 하게 되고 또 혈전을 일으키면서 피를 끈적거리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환원시킬 때 도는 비타민들이 6, 9, 10이에요. 그래서 얘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피가 끈적거려질 수 있구나라는 걸로 또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한 칼슘 유실량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은 소금 먹는 습관이에요. 예. 지금 나는 짜게 안 먹어 하는데 외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졌거든요. 예,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옛날 같지 않게 정말 밖에서 먹게 되고요. 아이들도 음식을 집에 있어도 주말이면 어디 한 끼 음식을 먹게 외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트륨 그냥 정제된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미네랄 중에 칼륨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칼륨이 많이 유실되게 되면 칼륨과 나트륨이 기량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는 건 나트륨 성분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나트륨이 높아진다, 혈액 안에 나트륨이 높아진다는 거는 얘도 수분을 많이 땡겨서 하기 때문에 혈액이 또 부족해지겠죠, 혈액량이.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또 증가하면서 또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금을 먹되 우리가 미네랄이 풍부한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먹는 거를 또 추천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장부에 되게 연결되는
생활 습관들이잖아요. 저도 되게 천천히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위장 기능들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예, 근데 30번 씻기가 사실은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의 처방 같아, 처방. 내가 몇 개 한 번 먹을 때 그 음식을 계속 연달아 넣잖아요. 먹다 보면은. 근데 30번 이상 씹기라고 여기, 얘기를 우리가 예전부터 생활 루틴 중에 있는데, 얘가 왜 그러냐면, 소화 효소 분비 개수가 많이 안 씹을수록, 대충 씹어 먹을수록 소화 효소를 많이 갖다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화 효소 분비가 적어지게 되겠죠. 많이 나오다, 많이 쓰게 되면. 근데, 우리 입안의 침에서는 아니,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프티알린이라는 호르몬 같이 소화 효소가 나옵니다. 예, 그거가 소화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위장 효소의 분비를 더 적게 나올 수 있게끔 좀 무리가 가지 않게끔 돕기도 하고요. 또 씹으면 좋은 게 회춘 호르몬인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곤죽을 내서 우리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주는 게 정말 이렇게 또 방법이고 젓가락질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숟가락으로 퍼먹는 음식 말고 젓가락으로 깨작거릴수록 사실은 더 많이 씹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 부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씹는 것만으로도요. 소화불량을 많이 없앨 수 있어요. 근데 대충 보통 이제 잘 안 씹게 되는 게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고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는 건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소화 상태가 잘 안 되고 음식을 넣다 보면 위하수가 되고 그게 또 위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위염이랑 그다음에 위궤양, 위암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잘 씹지 않게 되면요. 위장의 연동 운동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잘 나오게 하고 연동 운동을 좋게 하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저작 작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소화력이 떨어지면 식체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죠. 식체를 많이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효모식품을 넣어주는 것도 효모식품 유산균도 도움이 되고 소금 좋은 소금을 먹는 것도 식체를 잘 안 걸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요즘은 진짜 근육량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년 정도 이상 올라가니까, 저희가 매년, 1%씩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몸무게 1%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게 바뀐 그 위치가 빠져서 이렇게 혹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비어있는 데를 뭐가 채워요? 체지방이 채운다는 거. 체지방이 채워진다는 거는 좋은 지방도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지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된 건 피하 지방이지만 소장이나 대장 사이에 쌓여 있는 내장 지방이라는 거, 중성 지방을 이제 체크할 수 있죠. 비만도에서. 그렇게 되면 중성 지방이 높아지면은 우리 몸에 호르몬 물질 같은 나쁜 호르몬이 나오는데 걔가 당뇨를 유발시키고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정말 앞에서 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건데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비만증을 분석해주고 비만을 같이 좀 케어하는 루틴도 잡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지난번에 스트레스에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불면증에서는 아미노산 분석에서 두 가지를 볼 건데 트립토판과 리신이에요. 왜냐하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이 우리가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햇빛, 비타민 D도 되게 중요하지만 얘를 만드는데 주 원료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전환해서 쓸 때 필요한 또 비타민이 뭐냐면요. 걔가 369예요. 369, 철분,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과 비타민이 사실은 부족하게 되게 되면 또 불면증에 생길 수 있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속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멜라토닌 호르몬을 잘 만드는 송가체라는 샘이라는 송가체가 제 기능을 잘 해줘야만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잘 나오게 하는 데가 리신입니다. 리신 기능이 많이 과하게 쓰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부족하게 될 수 있어서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면서 불면증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초적으로 먹어야 될 게 단백질과 비타민군들과 미네랄이겠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우리 영양소들이 이런 균형들을 잘 유지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걸 비유하면은 전력 질주하려고 우리가 그냥 100m 달리기 할 때 그 앞에 그 출발선에 저희가 딱 있을 때 얼마나 그 생각만 해도 막 긴장감 있죠. 총성이 딱 당겨질 때처럼 막 긴박감이 오고 손에 땀이 젖고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막 그런 것처럼 심장이 막 나대고 예, 그런 스트레스 기전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심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빨라진다는 건 혈액이 빨리 돌겠죠.
예, 그러면 산소 이용률이 높아져요. 산소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주는 대비 또 나쁜 찌꺼기, 산소 찌꺼기가 나오는 활성산소 물질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잠을 아까 못 자는 것도 계속 심장을, 에너지는 계속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도 더 많은 산소 찌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얘를 없앨 수 있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효소가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세포핵에서 나오는 SOD.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항산화 미네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쉽게 봐드리면은 우선은 재생에너지를 돌려주는 건 코큐텐이고요. 그리고 항산화 효소가 SOD, 카탈라제, 예,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런 이제 항산화 효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얘를 돌리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걔가 바로 이 항산화 효소를 잘 만들어지도록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아연구리망간.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도 사실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연구리 망간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더블 X를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철과 셀레늄이 이런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을 때 걔가 항산화 효소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요건 이제 뒤로 제가 다르게 보여드리겠고요. 요런 걸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우리가 활성산소 찌꺼기들이 남아서 끝까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쫓아가서 없애주는 게 바로 ACE, 에이스, 항산화 비타민과 셀레늄과 파이토케미칼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들, 미네랄, 항산화 미네랄, 항산화 효소 원료 역할을 하는 비타민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요런 하고요. 요거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건강 강의 때도 많이 나왔었던 건데 이렇게 비타민 C는요. 식도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 등 소화기암 예방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근데 여기는 권장량은 되게 미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소 권장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 중간중간 또 섭취해야 되는 부분은 메가 비타민은 나중에 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타민 E, 관절염이나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역할, 많이 빠져나간 영양소들이에요. 그리고 글루타치온, 예, 간 독성 물질을 해독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알파 리포산, 그리고 코엔자임 Q10, 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또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항산화 식품 을 편식을 하는 건 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미네랄과 항산화 비타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먹을 수 있게끔 결국은 그거잖아요.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건강한 습관과 습관 중엔 영양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라겐. 이번에 공부하면서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알고 있는 콜라겐과 콜라겐의 역할에 대한 걸 좀 더 알다 보니까 더 중요하구나. 더 정말 이렇게 꼭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겐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은 세포가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태화랑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게 단백질과 비타민C가 만나서 콜라겐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희 사업자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에 루틴이 그냥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들도 같이 추가로 좀 해주시면 조금 여기에 대한 필요한데 맛없어 하는 거, 필요한데 먹기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일반 콜라겐을 좀 잘 섭취하게끔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콜라겐의 역할이요. 이제 거기 콜라겐이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치아에도 보시면 치근막이라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받쳐주는 근육이거든요. 이런 거에 조직 성분이 그래서 잇몸이 내려앉거나 그리고 충치가 잘 생길 수도 있어요. 치아 구성 성분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혈관에 있어서도 혈관의 중에서도 혈액 중에 백혈구의 자양분이기도 하고 탄력과 모세혈관 생성이 필수한 게 또 혈관 또 콜라겐이고 뼈에 있어서도 콜라겐이 또 주 성분 같은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 성장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 뼈와 키 성장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관절, 연골.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관절에 주로 필요한 게 좋은 수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물도 잘 먹으라는데 물을 흡수해주는 히알루론산, 그 연골의 주 성분이 글루코사민뿐만 아니라 콜라겐도 주성분이라는 거. 그래서 콜라겐도 같이 권해주시면 좋겠고 근육의 80%가 이렇게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손발톱, 힘줄, 인대라고 하는 힘줄도 주성분이 콜라겐입니다. 방광 근육 있잖아요. 그래서 방광염 이런 것도 콜라겐 잘 먹어주면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피부 탄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기 이제 채모 그리고 피부 탄력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름과 탄력, 튼살
살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시켜 주고요. 눈에 있어서도 각막과 결막의 주성분인데 이건 뒤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모발이랑 이런 데 부분인데 콜라겐에 대해서 여기 이 책에 되게 잘 나온 게 콜라겐 나도 먹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PC 콜라겐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PC 콜라겐이 가격적으로 되게 좀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저렴한 콜라겐들이 양식 물고기의 비닐이랑 껍질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비닐을 녹여서 콜라겐을 만들 때요, 염산을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잔류 염산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양식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를 많이 넣은 것들을 우리가 피라미드, 먹이 피라미드, 먹이 사슬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다 몸에 축적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왕에 먹을 거, 저희가 효소 콜라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회사 자체가 160년 된 콜라겐을 만드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중요한 게 눈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처짐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는 콜라겐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요, 눈물이 잘 생기거나 안구 건조증에도, 그리고 수정체 백내장에도 또 될 수도 있대요. 약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단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 좀 많이 심하게 되면 녹내장에도 또 있는 부분들도 여기에 이제 우려증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검진들 받고 있는 분들도 체크가 될 것 같고, 치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도 잘 생길 수 있어요. 치아 구성물질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잇몸이 내려앉는 거. 사실 가장 안 행복한 게 잇몸이거든요. 잇몸이 치아가 건강해도 잇몸이 흔들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잇몸을 잘 감싸는 치근막, 이런 치근막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또 콜라겐을 잘 먹어주는 거. 예, 그리고 채모 피부, 예,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호르몬. 저 되게,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조금 더, 예, 이거랑 연결할 때 호르몬 기전도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호르몬을 보실 게 갑상선 기능, 콜라겐을 보고 호르몬 쪽에서 보실 때 갑상선 기능 호르몬이 떨어지고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요. 아까 이 부신이 스트레스랑 관여되거든요. 얘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당이 올라요. 혈당과 혈압이 조절이 안 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호르몬에 대한 콜라겐이 빠졌을 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아까 본 것처럼 성 호르몬도,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멜라토닌 호르몬도,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좀 빠져나간다고 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호르몬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콜라겐이라는. 근데 여기에 수반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단백질을 같이 먹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료가 또 호르몬의 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기관.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쪽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관 탄력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콜라겐이 이쪽에 부족하게 되면 심장에 콜라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심장 근육. 그래서 심박동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부정맥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게 발생하거나 심장 질환 쪽, 그래서 심장에 있는 쪽을 같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동맥류나 심근직이 조금 걱정이 되고 근육을 더 높이려면 콜라겐뿐만 아니라 셀레늄과 이게 미네랄 빠진 게 보이시면 같이 보충을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이랑 셀레늄을 아까 그걸 항산화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소화기관에 있어서는 얘가 부족하게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소화 흡수 연동,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랑도 같이 한번 매치해서 이분이 이쪽이 더 확고하게 조금 안 좋구나라는 걸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역기관은 여기 이제 면역에 대한 부분도 또 항목이 있는데, 림프 기능, 백혈구, 골수 기능, 비장 기능들이 떨어져서 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돼요. 운동 기능에 있어서는 관절도 생각하실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운동이 일단 관절이 뻣뻣하고 관절이, 이 약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근육 조직에서는 근육이 뻣뻣해진다. 뻑뻑해지고 해서 운동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뻣뻣해지니까 몸이.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방 대사가 잘 안 되는 거. 오늘 제가 보는 분도 지방 대사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저보다 더 날씬해요. 그런데도 요즘 몸 상태가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더 살이 찌는 모드로 계속 가고 있는 것도 보였고요. 해독, 신진대사. 예, 그 피가 점점 탁해지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고, 생식기관에 있어서는 불임이나 전립선, 발기부전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신경계는 좀 예민해지고 있다. 예,
콜라겐 쪽에서 항목이 봤을 때 예민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장부들이 노화되고 퇴화되고 질병의 또 근간이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콜라겐에 대한 부분을 되게 좀 중요하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베이스가 사실 앞부분에 나올 때 비타민이랑 단백질을 먹는 걸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먹겠다는 분한테 콜라겐을 얘기를 드리라는 거고, 그래서 비타민C 단백질 먹는 습관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하게 꼭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이런 거 이제 문진을 하다 보면 약간 사람이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손등을 약간 뭐 성별이 다르실 때는 손등을 좀 만져본다든지 몸이 찬지를 물어볼 수 있으면 손발이 차거나 이랬을 때도 다른 기전이랑 같이 봤을 때 이분의 이제 모습, 건강에 대한 생활 습관이나 체온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이렇게 족욕, 반신욕 이런 부분이라던가 또 우리 몸에 열을 좀 일으켜줄 수 있는 좋은 영양소들 있죠. 갈리기 이런 것들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생충 그리고 유해한 미네랄이요. 공기에서 들어오든 어떻든 누군가는 잘 배출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몸에 쌓이고 있잖아요. 이게 중금속인 거죠. 나쁜 미네랄. 예, 그걸 유익한 미네랄이 버려준대요. 그래서 보니까 칼슘이 많이 나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제거할 때 철분인가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런 걸 더 잘 몸에서 버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셀레늄을 좀 잘 보충하게 되면 수은을 많이 몸에서 버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카리뮴, 이게 가장 큰 중금속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공기 중에. 그 몸에서 인체에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아연과 칼슘, 아까 항산화 미네랄들이죠. 이걸 잘 먹어줬을 때는 이런 독성분들도 잘 버려준다라는 거.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나가겠고요. 양자로 좀 연결해봐, 측정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을 좀 끄고. 제 얼굴 보이시죠? 네, 네, 다시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아까 이제 봤던 거 전체적인 걸 좀 보는 시간들을 좀 다른 분들, 오늘 측정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는 저보다 5살 미치고, 갑자기 요즘 몸이 약간, 원래는 좀 다이어트도 자주 하고 했는데, 뭐,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진 않았어요. 영양을 갖고 챙겨 먹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요즘 이제 계속, 요번에 로마티스 관절염을 받았어요. 원래 전직도 미용사고. 그러다 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관절이 약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단골 쪽에 그래서 이제 병원 약을 먹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혈액 점도는 어떤가 봤더니 이분 약을 먹지 않아요. 근데 물 먹는 습관이 텀블러 큰 거 있죠. 그걸 4개에서 5병 정도를 먹어요. 5잔 정도. 그러니까 물 먹는 습관은 좋은 거죠. 네, 그런데 혈관 내벽이 올라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보시면요. 여기 67에 가까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콜레스테롤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사람마다 좀 틀리죠. 노란불이 나왔어도 병원에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콜레스테롤일지 전체적인 비율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보면은 요건 좀 뒤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건강해서 우선 물 먹는 습관으로 좀 비유를 해드리면 물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먹는 단 음식들을 좀 좋아해요. 단 거, 뭐 초코 이런 거 있잖아요. 음료수 이런 것들 조금 먹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6, 90을 좀 볼게요. 비타민 계열의 어디 갔어? 몇 번이지? 16번. 보시면은 6은 괜찮죠. 예, 9도, 12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경미하게 보면 12가, 여기 미니멈이 있죠. 예, 그래서 얘는 코발람이 혈액을 만든 조혈 기능을 하는데, 좀 약간 빈혈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빈혈 수치보다는 저는 이게 조금 더 걱정이 돼서 비타민 B군 좀 먹었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랑 포큐텐을 같이 보면요. 호큐텐에서 보면 엽산이 9죠. 6, 92에 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환원해갖고 우리 몸에 갖다 다시 써야 되는데 그 중간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이 나온다. 그걸 잡아주는 게 6, 9, 12. 예, 그래서 여기에도 약간의 그런 기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위장 기능을 보는 이유는 저작작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소 분비가 좀 많이 나온다고 분비가 떨어지는 분들은 효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많이 쓴다는 건 잘 안 씻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안 씻고, 사실은 30번 씻기를 실천하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걸 좀 약간 문진으로 넘어가면요, 만성 위염으로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분의 증상에 있는 불편함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는 수치가 괜찮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효소가 떨어지고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만성 위염으로 속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부분을 얘기를 좀 다시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혈액과 관련돼서 소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포타슘이라는 게 있죠. 칼륨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칼륨이 떨어진다는 건 나트륨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짜게 먹고 간을 좀 맞추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밥은 잘 안 먹어도 건더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 반찬류를 좀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트륨이 올라가는 패턴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게 짜게 먹게 되면은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고 혈액을 또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좋은 소금. 근데 이제 그 소금에 대한 부분 저희 걸 좀 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좀 나오는 거 보면 예, 그런 부분도 나트륨 식사 생활이 조금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량 아까 비만증을 잠깐 같이 연결할게요. 비만증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이랑 순간에 헷갈렸어요. 책에서는 갈색 지방 이상 개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했는데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짙어질수록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백색 지방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이 찌는 모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중성 지방이 많아진다는 건 그간의 근력 운동보다는 근육이 빠지는 대비에 거기에 체지방이 많이 찼다고 보시면 돼요. 예, 체지방이 많이 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장 지방 지수를 좀 체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고혈압, 당뇨, 말초신경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피가 탁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혈관에 잠깐 볼 때 보면은 관류압이 좀 올라가 있어요. 관류압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펌프력이 떨어지죠. 좌심실 유효 펌프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압을 올려서 온몸에 피를 돌리려고 하는데 힘이 떨어져요. 온몸에 피가 그러니까 약간 아까 여기 보시면 혈관 저항력, 혈관이 좀 막히기 약간 혈관이 막히는 구간이 있는 거죠. 혈관 저항이 올라가다 보니까 혈압을 높여서 온몸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펌프력이 떨어지니까 온몸에 말초신경 쪽이나 이런 데가 약하게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고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이 더 좀 심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루마티스 쪽이긴 하지만 혈관에 이런 데도 다 신경이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영양 공급을 잘 못 받는 것도 좀 제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불면증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미노산 분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생활 습관 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보면은 생각보다는 아미노산 루틴이 좋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트립토판이 빠져나가는데 불면증이 좀 심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분이 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분의 패턴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많이 먹고 해서 과하게 수치가 안 올라가도 이분한테는 사실 과하게 나오는 거예요. 약간 사람마다 그 개인적인 약간 특이성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분에 맞춰서 조금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인들이 예, 그렇게 보셨을 때 여기에 있는 리신은 그래도 리신도 떨어져 있어요. 이게 40대가 갓 올라가면서 이제 확 떨어지는 기전들이 좀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갖고 보시고 아까 비타민에서 보시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그러니까 세로토닌 호르몬을 트립토판이라는 재료를 갖고 만드는데 트립토판을 할 때 뭐를 갖다 써요? 369를 갖다 쓴 데죠. 3도 있고 6도 있습니다. 아까 9가 빠져나가고요. 비타민 D도 쓰여요. 근데 빠져나가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요번에 이제 처방해서 같이 또 챙겨서 먹게 됐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보시고 그리고 불면증이 좀 심한 부분이 미네랄에서 보시면 칼슘이 많이 갖다 쓰여요. 칼슘도. 네, 신경 안정제인 칼슘 기전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꼭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좀 봐드릴게요. 콜라겐을 아까 오늘 공부한 거에서 보시면 많이 빠져나가요. 제가 되게 놀랬어요. 그러니까 태와 아까 노화가 시작되고 질병이 노화랑 퇴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빨리 겪고 있는 것 같아요. 40대 때 보니까. 그래서, 눈도 되게 좀, 눈이랑 치아, 잇몸도 그렇지만 혈관 쪽이 되게 약하게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운동 기능, 조직 기능, 지방 대사가 너무 떨어지게 되고 이쪽에 다 단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콜라겐, 아까 비타민C, 단백질 기전도 이제 비타민C를 좀 챙겨 먹어야 되는, 비타민C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타민C와 단백질이 만나서 콜라겐을 이루기 때문에요. 이걸 더 잘 챙겨 먹게끔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건강의 루틴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의 거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관료압이 많이 올라가는 것부터가 계속, 그리고 아빠가 이제 혈압도 아빠의 가족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당뇨 기전도 약간 있어요. 양쪽 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도 조금은 더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먹고 있는 게 영양제를 정말 안 챙겨 먹는 동생인데 요번부터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병원에서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약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하나씩 보게 되고 계속 빠져나가는 거를 채워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먹어야겠다고 얘기를 한 게 비타민 D. 본인이 처방을 해요. 비타민 D, 철분제, 그리고, 또, 저기 뭐지, 글리코다운. 그렇게 챙겨서 먹는 걸 이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한 게 거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코큐텐과 칼슘과 그리고 콜라겐. 예,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밸런스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챙겨 먹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관련된 것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